is reall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인데 벌써 겨울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오늘 찾은 곳은 수로입니다. 수로. 이제 겨울 낚시의 가장 꽃. 저수지권은 이제 수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낚시가 힘들어지고, 이제 수로권은 수심이 깊고 붕어들의 개체수가 많고, 또 겨울에는 겨울 낚시를 하기에 좋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로에서의 겨울 낚시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오늘은 또 좀 색다른 곳에서 아주 멋진 낚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원래 이 수로가 배수를 하고 난 다음날 조항이 좋습니다. 수로는 주기적으로 배수를 합니다. 왜냐면은 물이 계속 수로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주기적인 배수를 하는데, 마침 어제 좀 배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1m 가량 물이 빠졌고요.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직후부터 다시 수위가 또 천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름 수위와 내림 수위가 반복되는 곳이 이 수로이고, 거기에서 하는 낚시가 수로 낚시입니다. 자, 서서히 물이 올라오긴 하지만 하루 낚시를 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아침 풍경 아름답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이십니까? 야, 철새들이 저런 거를 저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띠를 이루어서 수만 마리의 새들이 저렇게 움직일까요? 정말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자, 저런 아름다움을 함께 하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방한버선을 이제는 장착해야 될 때가 됐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 시작 자체를 일부러 긴 낚싯대로 시작을 합니다. 수로 낚시가 기온이 떨어지면 붕어들이 이제 깊은 수심에서 활동을 하고요. 특히 석축 지형은 석축 아래쪽으로 깊이 붕어들이 자꾸 내려가면서 거의 5m, 6m, 7m, 8m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심이 많이 안 나올 걸 생각을 하고 24척의 낚싯대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긴 낚싯대로 세팅을 하고 역시나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낚시를 할 거고, 바닥 상태를 읽어야 됩니다. 이 석축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가 편편하게 내려가고, 또 석축이 있으면 띄울지, 바닥이 깨끗하면 바닥에 댈지,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낚시를 할 거고, 떡밥은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수로 낚시에서 잠분과 풀림을 동시에 가져다 주기에 가장 무난하고 또 좋은 떡밥입니다. 그래서 호사마 레시피로 낚시를 좀 시작해 볼 거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떡밥이 차워. 내가 원하는 어떤 물성이나 이런 게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로 갈수록 밥의 물성을 좀 잘 맞춰주고, 또 난로 같은 거를 켜서 밥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수심을 측정을 하는데 할 맛이 나지. 대략 수심이 1,
2, 3, 4m, 5m 정도. 6m까지 나와주면 좋지만 일단 24척에 뭐 한 5m 정도면은 시하게 그렇게 힘든 수심은 아니고. 자, 영하입니다. 영하. 아침 기온이 거의 뭐 0도, 영하 1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금 낚시를 왔습니다. 11월 중순,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고 이제 이 수로도 혹한기가 되면 다 얼어붙습니다. 이제 노지낚시의 어떤 막바지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한겨울에 또 장척으로 보여드리는 또 멋진 붕어의 손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수로로 나왔는데, 어제 배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1m 정도. 그래서 조항이 어떨런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아침에 왔는데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바람이 또 앞에서, 안 그래도 추운데 바람이 또 앞에서 나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자, 낚싯대 24척이고요. 바늘 7호입니다. 조금 동절기에 맞게 바늘 사이즈 좀 줄여서 할 거고, 또 쓸데없이 바람이 저를 맞이하고 있네요. 앞에서 굳이 필요 없는데. 물이 많이 빠져서 지금 바닥은 지금 24척으로 떡밥이 들어가는 자리가, 바닥은 꽤 깨끗한 편이네요. 다행히도 거의 본바닥 같습니다. 아우 춥네요, 바람 부니까. 아니 왜 바람이 이렇게 앞에서 불어대는지 참. 뭐 늘 그렇죠. 자, 바닥이 깨끗하기 때문에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밥을 한 3번 정도 던져 넣으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심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자, 우측으로 대류가 좀 흐르죠. 히트. 야, 뭔데 뭐 밥질 몇 번 만에 입질을 해. 떡밥을 3번 정도 넣었는데, 자, 바닥에 두 바늘이 되면서 흘러가다가 살짝 밀어 올리는 입질. 좋아. 아, 이거 좋아. 좋아. 밥 3번 만에 붕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로 와라. 아이고 토종붕어 잘생겼다. 야, 굿. 힘 좋고. 자, 사이즈는 한 9치. 굿.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낚시가 대박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 얼마 밥을 넣지 않았는데 바로 붕어가 나와 준다면,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저는 요런 상황에서는 아주 그냥 잡아냅니다.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역시나 바닥에 두 바늘을 댄 상태에서 대류를 타고 가다가 쓱 하고 들어가는 입질. 전형적인 수로낚시 입질입니다. 사이즈들이 다 좋아.
어우, 토종붕어가 연타발로 나오는데요. 사이즈가 쓸만해요. 네. 아이고 좋다. 토종. 히트. 거의 다 풀렸을 때 입질하는구나. 어우 야야야야. 아우 힘 좋네.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자, 수로 낚시는 저런 어떤 그 찌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챔질 타이밍을 잘 잡아가야 네, 저렇게 붕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우 씨알들이 다 좋아. 많이 하다 보면 뭐 알게 되는 거지만 이 대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자, 역시나 제 느낌대로 초대박 각입니다. 네. 꾸준히 계속 밥을 같은 자리에 넣어주고 제일 중요한 거 대류 반대 방향에서 던져야 된다는 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대류가 이쪽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가기 때문에 대류의 대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찌도 좀 고부력을 쓰는 게 좋고 바닥에 두 바늘을 대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뭐 중통하면은 또 그만큼 또 잘 나오겠지만 내림이 아무래도 이제 내려갈 때 들어오는 입질 같은 거를 또 할 수 있어서 와, 느문 나옵니다. 느문 나와. 자, 멘트를 하고 있는데도 뭐 자, 이 대류가 우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대류를 잘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그 대류 때문에 붕어들이 그냥 좋습니다. 흐르는 입자를 타고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템포 있게 그 자리에 계속 낚시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딱 목내림이 끝나는 지점. 자, 지금도 입질이죠. 히트. 마지막으로 목내림이 끝나는 지점을 항상 정해놓고, 그래서 대류 반대 방향으로 던져서 흐르다가 딱 목내림 되는 지점이 12시에서 3시 사이에 탁 맞춰줘야 딱 그 자리에 계속 집어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토종이 제대로 집어가 돼버렸네. 집어를 못 시키는 이유가 대류를 그냥 두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붕어는 그 대류를 타고 흐르는 떡밥의 입자를 타고 우측으로 그냥 쭉 가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질이 안 들어오고 흘림 낚시가 되는데, 흘림 낚시로는 많은 마리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같은 자리에 계속 집어를 해주는 거. 좀 부지런해야 되겠죠. 네. 대류를 즐겨야 되기 때문에. 자, 영하의 날씨에도 와, 정말 연타로 붕어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한겨울 수로 낚시의 매력. 깊은 수심에서 연타로 끄집어내는 붕어들. 자, 집어가 되면요 저런 찌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붕어가 계속 밥을 건드리다가 히트. 입질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챔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류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줄과 밥의 어떤 그 긴장도가 대류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붕어에게 먹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가끔은 찌의 표현이 거의 안 나오는데 어우 힘이 좋다. 씨. 입질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방금처럼. 어우 월척인데. 그래서 항상 부지런하게 찌를 보고. 자, 오늘 나오는 붕어들 사이즈가 다 좋네요. 기본 9치부터 30, 31 뭐 네. 자, 지금도 왼쪽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대류가 흐르죠. 근데 제가 그 목내림 되는, 그러니까 밥이 딱 안착되는 구간을 항상 같은 구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꼬물꼬물하다 그냥, 방금 같은 경우는 입질이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어가 되면 될수록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입질도 좋아지고요. 자, 24척의 낚싯대가 아주 멋지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떡붕어 낚시를 즐기지만 이 토종붕어 낚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수로의 토종붕어들이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입질도 좋고요. 자, 지금처럼 물 위로 잘 뜨지 않고 걸고 나면 쿡쿡쿡쿡쿡 아래쪽으로 막 박습니다. 그게 이 토종붕어 다 월척이요. 낚시의 매력인데요. 거의 다 월척급이네요. 네. 이건 뭐 제 뜰채 프레임 지름이 35cm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월척급으로 붕어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히트. 걸었다 하면 일단 한번 밑으로 꾹꾹 박기 때문에, 낚싯대가 길고 낚싯대가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막 버티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왼손으로 탁 받쳐주고 올려주면 그만큼 팔에 무리도 덜 가고요. 이 장척 낚시를 할 때는 항상 챔질과 랜딩 이런 거를 무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팔에 엘보가 오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시알 좋은데. 어우, 야, 월척. 와, 너무 좋다. 멋있네요, 토종이. 제가 이래서 토종붕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비록 내림으로 잡지만 뭐 어떤 방법이 됐던, 내림이든 올림이든 붕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고, 그 방법을 즐기면 되는 거고요. 히트. 자, 전형적인 어떤 그 수로 낚시의 입질 패턴입니다. 네, 꼬물꼬물 하다가 쓱, 네, 이렇게 뭔가 약간 밀려 들어가는 느낌. 왜냐하면 이 대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탁탁 찍어줄 때도 있지만, 힘도 좋고 늠은 나오니까 이거 뭐 거의 지금 1시간에 벌써 10마리 이상을, 제가 이 수로를 많이 오지만 오늘 앉은 포인트는 좀 처음 앉는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좋네요. 네, 바닥도 깨끗하고. 자, 제 좌측 우측으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제가 제 찌만 보느라 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아주 미친듯 붕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히트. 영상으로 보기에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힘이 꾹꾹 누르는 그 힘이 한 손으로 계속 버텨주다가는 이렇게 연타로 붕어를 잡아낼 때는 손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나 이런 월척 되는 토종들은
힘들이 아주 그냥 진짜 좋아요. 죽여줘요. 그래서 항상 이 낚시는 팔을 생각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제가 낚시를 거의 뭐 10년 15년 장청 낚시를 오래 해도 엘보가 잘 안 오는데, 와, 좋아. 아우 너무 좋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일단 챔질을 좀 끊어서 하고, 또 랜딩도 항상 좀 제 팔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바닥에 두 바늘을 완전하게 대고 약간의 슬로프를 줘서 안정적으로 하는 낚시가 최고고요. 대류가 있기 때문에. 입질이죠. 히트. 뭐 들어가면 입질을 하니까요. 와, 글쎄요, 아마 21척 정도로 했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은 24척으로 밥을 3번을 넣었는데 고기가 바로 붙어 버린다는 얘기는, 그 제가 노리는 수심층이 지금 24척에 가장 좀 좋지 않았나, 24척이 붕어들에게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집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이미 그 라인에 붕어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많은 밥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붕어들이 집어가 되고 바로바로 나와줬다는 얘기는, 24척이 좋은 라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물론 21척도 집어를 하면 나왔을 것 같아요. 개체수가 많아서. 하지만 이왕이면 안전하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뭐 24척이라고 낚시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히트.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하시겠죠. 이 수로낚시 붕어의 입질. 지금 찌가 거의 10분짜리 찌고요. 고부력의 찌로 낚시를 꾹꾹 방야 밑으로 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입질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그 노지 붕어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채비를 든든하게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수로 낚시 할 때는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실 분들은 받아들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아, 붕어들이 다 단단해요. 돌붕어들입니다. 돌붕어들. 이 수로에 떡붕어도 많고 또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떡붕어를 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붙어주면 또 마릿수로 나와주긴 하는데, 떡붕어들을 워낙 예민하고 군집해 다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고, 지금처럼 이렇게 토종붕어라도 아주 재밌게. 아, 히트. 한마디 탁. 아, 이 제가 영상을 담고 촬영을 했지만 이 휨새나 이 랜딩하는 풍경이 너무 멋지네요. 아, 이렇게 항상 두 손으로 받쳐줘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오, 사이즈가 점점 좋아져요. 점점. 진짜로 밥 한 번에 한 마리씩 나오는 거.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저기압입니다. 이따가 눈과 또 약간의 우박 이런 게 예보가 돼 있어서 지금 점점 날씨가 좀 흐려지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 수심 5m 24척 굉장히 좋네요. 지금 목줄을 45에 55 정도로 좀 길게 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늘 수로 낚시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목줄이 좀 긴 게 항상 유리하고요. 이 토종붕어 낚시조차도 목줄이 좀 길어주면
훨씬 더 붕어들에게 어필하기 쉽습니다. 네, 이건 이제 내림낚시에서 목줄 길이와 어떤 채비의 정렬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건드리죠. 명확한 입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자, 지금은 대류가 많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 수로낚시는 대류가 세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좀 랜덤으로 하는데, 야, 대류가 줄어드니까 입질이요, 보셨죠? 네, 두목이 그냥 훅. 환상적인 찌맛. 네, 대류가 많이 줄어들었죠. 요럴 때는 낚시하기 좀 편합니다. 네. 카메라를 운용하기도 편하고 입질도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네, 바람도 줄어들고. 히트. 아, 여지없죠. 걸면 그냥 아래쪽으로 꾹꾹. 자, 제가 이 내림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낚싯대 한 대로 이렇게 깔끔한 낚시. 떡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노리는 낚시. 아, 정말 미친듯이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밥 한 번에 한 마리씩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냐. 있는 붕어들은 다 나한테 와 있나봐.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자, 제가 양옆을 좀 보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좀 붕어들을 저에게 많이 집어를 시켰나 봅니다. 네. 나와도 너무 나오네요. 밥 한 번에 한 마리씩. 어쨌든 항상 대류가 존재하는 게 수로이기 때문에 바닥이 깨끗하다면 지금처럼 두 바늘을 슬로프를 주고 낚시를 하는 게 유리하고, 이 잔분의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루텐을 잘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와, 뭐야. 오. 아, 뭡니까 이거 힘새가. 거의 뭐 잉어급인데. 잉어냐? 뭐냐. 야, 잉어도 아닌데 힘들겠어. 아우 씨. 몸에 걸렸나. 씨.
그쵸. 붕어가 저 정도 힘을 쓴다면 최소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교통사고입니다. 네. 그렇지. 아가미 밑에 걸렸으니 그렇게 힘을 쓰지. 아, 그래도 역시 손맛은 몸걸림. 자,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한 50마리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 서풍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못 던져. 오. 아유, 날씨 보소. 아유. 찾아갈 바람이 아닌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와. 오. 역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갑자기 바람이 터지는데 이 바람은 제가 봤을 때 쉽게 죽을 바람이 아니네요. 와, 완전히 강풍. 자, 갑자기 강풍이 빨리 철수해야죠. 카메라도 넘어뜨릴 정도의 강풍. 자, 붕어들 얼굴 한번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저도 빨리 퇴각합니다. 거의 뭐 2시간 만에 아주 그냥 짜릿한 손맛을. 자, 봐라. 니가들이 가야 될 길은 이쪽이다. 돌로 가지는 거